2025년 5월 4일 일요일 오후 4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또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국내 정세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니까 지금 약 30일 남았네요. 30일 뒤에는 이제 본선거가 있고 5월 29일에는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날짜로 보면은 25일 남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선에 대해서 지금 모든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제 제가 이발을 했는데 제가 3월 초인가 3월 초에 우연히 저 서대신동 부산시 서구 여기는 동대신동이고 서대신동이 있어요. 거기 이제 대티터널 지나가기 바로 전에 탑마트라고 있습니다. 요 대신동에서는 탑마트가 제일 커요. 어제 해운대 백스코 역에 내가 좀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백스코 바로 건너편에 보니까 홈플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플러스 옛날에 한번 갔는데 오늘 한번 또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야, 정말 해운대는 부산의 강남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운대가 이제 부산에서는 집값이 제일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해운대가 밤 되면은 광안대교 이제 광안대교 부근에 아파트가 보통 50층, 최하가 50층, 60층, 70층, 80층짜리 건물이 쫙 들어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밤에 거기 누가 오면은 여기가 부산인지 홍콩인지 구별이 안 가요. 나는 홍콩 가보진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로 이렇게 홍콩의 야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여기가 비가번쩍해요. 서울에 치면은 나는 강남이 그렇게 집값도 거기가 강남이 제일 비싸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부산이 그래요. 부산의 해운대 쪽, 백스코 부근에 해운대 백사장 옆에 보면 시작하는 데 보면은 동백섬이 있어요. 동백섬 바로 이쪽으로 그 부근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트럼프 타워도 있고 말이지. 굉장히 큽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 곳이니까 홈플러스가 그 옆에 이제 롯데 마트도 있고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이러는데 야, 정말 크대요.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야, 구경 잘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부산 서대신동 입구에 보면 탑마트가 있어요. 탑마트는 해운대 백스코 앞에 있는 홈플러스에 비하면은 한 손바닥밖에 안 되겠던데요. 조그만해요. 그런데도 여기 서구 동대신동 서대신동에서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홈플러스에 비하면은 하나의 손바닥만 한데 거기가 제일 커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거기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이제 멀리 가야 돼요. 저기 부산시청, 옛날 부산시청. 그러니까 지금 롯데백화점, 영도다리 입구에 왼쪽에 보면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그 밑에 가야 이제 롯데마트가 있어가지고 조금 크고, 안 그러면 큰 데가 없어요. 서구에는. 탑마트에 내가
지금 5월 4일이니까 약 2달 전에 한번 갔었죠. 3월 달에 갔어요. 3월 초에 갔습니다. 그래 가니까 그 옆에 보니까 그 미용실이 있는데, 미용실 이름까지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미용실이 하나 있을 텐데 바로 그 앞에는 그 서부산 세무소가 있고, 서부산 세무소 바로 옆이 서부경찰서가 있어요. 그 서부경찰서 서부산 세무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미용실인데, 거기에 이제 길거리에 뭐 크게 적어놨더라고. 남성 머리 커트 하는데 무료입니다 적어놨더라고. 무료. 세상에 이거 진짠가 가짠가 뭐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11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이제 그 가능하다 그랬더라고. 5시간 동안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때 오면은 무료로 머리를 이제 커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긴가민가 싶었지. 그리고 그때는 머리가 내가 보통 2달에 한 번씩 합니다. 2달에.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내가 이제 절약 정신이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음식 사먹는 것도 이래 보면은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때는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갑니다. 가장 저렴한데, 그런데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그 점포동 그 시장이라고 있어요. 점포동 시장, 부전시장이에요. 부전시장 서면 로타리에서 바로 옆에 영광도서 바로 옆에 거기가 이제 부전시장이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음식이 쌉니다. 거기가 그 짜장면 보통 2,500원, 꽃배기 해봐야 한 4,000원. 그렇습니다. 비빔밥 해봐야 좀 좋은 거 하면 한 5,000원.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쌉니다. 그게. 우동 같은 게 3,000원, 꽃배기 4,000원 보통. 그런 데 자주 가거든요. 장피스럽지만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발도 거기에 부전시장 거기는 머리 커트가 남성 머리 커트 5,000원 합니다. 제일 쌉니다. 제일 싸요. 구포시장에도 그 머리 커트 하는 데 있는데 거기도 6,000원, 7,000원, 6,000원인가 7,000원이래요. 안 그러면은 보통 8,000원, 만원, 12,000원 이렇게 하니까 좀 싼 데 갑니다. 싼 데 가는데 이제 내가 아시는 분 이제 그분 이제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이발비가 싸더라도 이제 거기에 가서 하지. 우리 같은 당원님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가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료라고 해놨으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지. 그래 이제 한번 찾아가서 하니까 진짜 무료로 해주대요. 와, 그래. 이거 왜 이래 무료를 합니까? 이거 보니까 미용실도 운영을 하려면 다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이제 건물 관리비도 내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인건비를 내야 되는데, 왜 무료로 하는가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무료를 합니까? 물어도 대답이 확실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진짜 무료로 해주니까 그냥 놓기도 미안치만은 그래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말하고 말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한 거죠. 그때 이제 2달에 한 번 한 거, 그때 그 다음에 이발할 때가 됐어요. 2달 지났으니까.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좀 사람이 전략 정신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초에 되니까 이발한 지가 한 달 됐잖아요. 3월 3일 날인가 이발했거든, 그때. 3월 며칠인가 모르겠네. 3월 초에 했어요. 3월, 아주 3월 달 들어서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발했다고. 그러니까 한 달만 했으니까
4월 3일 되니까 딱 한 달 됐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그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궁에 한번 가야 되겠더라고. 안 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갈 때 하늘궁 이제 그 건축 성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몇 구자, 정확한 구자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한 구자가 100만 원인데, 한 구자는 더 되지. 몇 구자 이제 좀 이렇게 목돈 좀 마련해가지고, 뭐 그런 데는 돈을 아껴서는 안 되지. 돈을 쓸 때 써야지. 몇 구자 이제 그 하러 가는데, 허경영 신인님을 만나보러 가는데, 그 이발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강정산을 오랫동안 신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강정산을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거기서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 그냥 막 하루 있다가 가고 이틀 있다가 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한 달 있다가 가고 두 달 있다가 가고 막 이렇게 간다는 것은 다시는 이제 그 신앙을 안 한다는 사람이에요. 뭐 한 6개월 만에 가는 사람, 한 달, 1년 만에 가는 사람, 뭐 내가 막 수백 명을 봤다고. 그런 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대체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착합니다. 사람들이 착해요. 그건 뭐냐니까 강정산을 믿는다는 것은 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첫째 남 잘되게 해주라거든요. 우리 일은 남 잘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오늘 이재명 씨가 말이지 그 자기가 안동에서 14살까지인가 살았을 때 말이지. 자기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살았는데 또 불구하고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한테 잘 나눠주기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 그래요. 그것은 바로 알아라고. 이재명이한테 욕하는 그런 놈들 말이야. 이재명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라고. 최병묵 씨라고 정치평론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치평론 하는 걸 보고 그 댓글을 내가 쭉 보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이재명이 뭐 정가사범하고 뭐 이번에 뭐야, 그 파기환송,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가지고 고등법원에 내려왔는데, 징역형을 때려가지고 법정 구속시키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뭐 자기 나름대로 견해가 있어서 그런 말 하겠지만은 이재명 씨에 대해서 공정하게 봐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판단을 잘 하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봐야 돼요. 나는 허경영 총재님의 모자를 늘 쓰고 다니지만은 허경영 총재님의 모든 것을 다 보다 보니까 나는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말이야. 그렇듯이 이재명 씨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판단을 해야 돼요. 이재명 씨의 그냥 100만 분지 1, 1000만 분지 1 이런 그 얍사시리한 저 가짜 그런 뉴스 이런데 한두 개 보고 이재명이 이 자식이 엄청 나쁜 놈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임마 이 자식아. 그래서 내 유튜브 뭐 보기 싫은 사람 나가세요. 이재명 씨가 나눠주는 것을 막 좋아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야 봐라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가 삶 힘드는데 그거 다 나눠주면 어쩌노 이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 씨가 그때 느꼈다 그래요. 나눠주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더란 말이야. 행복하다. 남을 줄 때 내가 행복하다. 그래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니까 성남시장 시절 때에 자기가 이제 시정을 펼쳤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래요. 그리고 진짜 뭐 큰 병원에 가서 대수술 같은 거 할 때 말이야. 뭐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안 되면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가족 피해 안 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시 재정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시장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깔아놓고 간 부채가 5천억인가 6천억인가 있었어. 그걸 3년 만에 싹 다 갚았어요. 갚고 뭐 도로 브로크 같은 거 뜯는 거는 안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안 해도 될 만한 것은 안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다 갚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시정을 했는데 그 성남의료원인가 그것을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 원래 그 자기가 이제 그 변호사 시절 때에 인권 운동가로 하면서 인권 변호사 시절 하면서 시민 운동을 하면서 변호사로 있으면서 이제 성남의료원을 하나 만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진짜 그 돈이 없어가지고 참 이렇게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힘드니까 이것을 시 차원에서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에서 이 사람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차라리 그걸 빼야 내가 성남시장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가지고 처음에는 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당선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의료원에 말이지. 뭐, 그래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가 봐. 하루에 10,000원 정도만 든다 그래요. 와, 그러면은 진짜 거저지. 그러니까, 그리고 배고픈 사람 없어요. 자기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배고픈 사람은 언제든지 무슨 그런데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밥하고 기본 반찬이 있으니까 굶지는 않는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시행을 했다고. 그리고 교복 이런 것도 하여튼 뭐 성남시장 그 이야기를 이재명 PR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남한테 베푸니까 좋더라 이거지. 이런 것을 자기가 굉장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 마음은 내가 볼 때는 이재명 씨는 보살의 마음이야.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야 돼, 안 되겠어, 임마. 야,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 듣지 말라고.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고, 이때까지. 물론 뭐 있었지. 김대중이나 기타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마음이 다 그런 거 깔았지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이야. 자기 그 사심 없이 이런 대통령이 진짜 한번 돼야 되지 않겠단 말이야.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재명 씨 보고 뭐 욕을 된탕하는 사람들은 나는 뭐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김문수 어제 5월 3일 날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로 김문수가 됐단 말이야. 한동훈이하고 두 사람이 이제 다투다가 원래 8사람 중에서 뭐 양향자, 이철우 그리고 유정복이 그리고 이제 나경원이가 4사람이 원래 처음에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또 탈락이 됐고 마지막으로 한동훈이하고 김문수가 남았는데 어제 이제 김문수가 최종적으로 됐잖아. 그런데 김문수가 하는 말이 뭐냐고. 김문수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내란 동조장이니까 이거는 전에 이거는 없어져야 될 그런 정당이라고 내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 김문수가 말이지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은 상대방을 욕을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되나요? 내 김문수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몰라요. 하지만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되는가? 권성동이하고 권영세 이런 놈들 말이지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까 사표 쓰고 나가라, 대통령 출마하지 마라 이런 말 하거든. 이런 사람들 그런 말 하기 전에 자기가 이 정치권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말을 마음대로 한다지만 그런 말을 심하게 하면 되는가. 김문수도 그러더라고. 이재명이 이제 정가사범 지는 정가가 자기도 빤하게 알잖아. 김문수도 정가가 한동훈이 말대로 구범이단 말이야. 구범이고 이재명이가 사범이면은 정가가
이재명이나 김문수나 비슷비슷하다고 다 뭐 김문수는 나름대로 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생긴 그 정권 아니겠어. 나 뭐 김문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렇게 생긴 정가야. 이재명이도 마찬가지고 둘 다 김문수가 무슨 뭐 사람을 막 지나가는 사람을 말이지 칼로 막 위협을 주가지고 강도질을 했다거나 나무 집에 도둑질을 했다거나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먹었다거나 남을 막 무지하게 막 폭력을 행했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김문수가 그런 사리를 판단을 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 서울대 그 김문수가 서울대 나온 사람 아니냐고. 그건 뭐 경기도지사하고 국회의원도 했으면 뭔가 사리 판단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런 후보자한테 민주당 후보자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출마를 안 하나 말이야. 일반 그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 중간층에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현혹을 시키는 그런 말을 하면 되겠느냐고. 정책 대결로 나가야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치켜 올리면서도 자기의 공약을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이고 뭐 허경영 신인님이 이제 그 뭐야 유튜브 강의가 막 지금 시작되었을 건데 일단 뭐 내가 했으니까 하고 나중에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재방송 그대로 들으면 되니까 끊을 수가 없네요. 여하튼 그래 그 이재명 씨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때 요즘 말로 말하면 초등학교 시절 때에 남한테 베푸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야. 그리고 남이 내가 베푸니까 남이 좋아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정신이 있다고. 그 척은지심이 있는 사람 아니냐고. 이런 사람 밑에서 참 국민이 되면 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허경영 신인님 되면 최고지.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 하지만은 뭐 이번에 뭐 출마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이건 공직선거법,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선거에 나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가만 보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자기 당선이 됐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중학교 밖에 졸업 안 했는데, 내가 하버드 대학 나왔다, 뭐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았다, 뭐 이런 허위잖아, 그거는.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당선이 됐다. 이러면은 허위사실 유포로 니 당선 취소. 그리고 앞으로 너는 10년 벌금형 말고 이제 실형을 받게 되면은 10년 이상 너는 정치 못해. 이제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낙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적용할 게 아니라고. 허경영 신인님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 또 낙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병철 회장님 밑에서 분명히 그 양아들로서 있었잖아. 허경영 신인님은 자기 양아버지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 번째예요. 이병철 회장님은 네 번째 양아버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머슴 살 때 그 허경영 신인님의 아버님께서 무상으로 토지를 나눠줬잖아. 그런데 그 무상으로 토지를 받은 사람 집에서 머슴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 살았을 때 그때도 그것도 아버지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아버지로 모셨다고. 아버지. 뭐 참 진짜 뭐 좋은 거 있으면은 뭐 1년 가도 뭐 옷도 새 옷 같은 것도 사줄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영양가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도 준 것도 아니고 뭐 상 받아 왔으면은 말이지 엄청나게 허경영 신인님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 상을 많이 받아왔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난 자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아이고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줘야 되잖아 그게. 그런데 막 그렇게 따뜻한 그런 말도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가만 들어보니까. 그렇지만은 양아버지를 모셨다고. 그러니까 진짜 허경영 신인님은 그 마음이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잖아. 신인의 마음을.
그러나 그 첫째 양 아버지고, 둘째가 이제 숭산 이행원 스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내수동 교회 홍건선 목사, 그 네 번째가 이병철 회장님이단 말이야. 그 이병철 회장님 밑에 집에 가서 이제 이병철 회장님께서도 제사를 다 지내니까 요즘도 제사 지내는데 그때 이병철 회장님은 다 유교 집안이니까 다 제사 지내지. 그랬을 때 그 천하 명필이잖아.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냥 축을 쓰잖아. 어제 아래 우리 어머니 제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축을 쓰는데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간지를 축에 3번 적습니다. 간지가 아니고 이제 그렇지. 육지 간지를 3번 적어요. 원래가 을사니까 유세차라고 을사니까 원래 을사년이거든. 을사 그다음에 간지삭을 넣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 음력 4월달이거든. 4월달에 4월 1일날에 간지를 적어야 돼요. 거기 간지가 뭐더라? 거기 갑자 을주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정묘사기인지 모르겠네. 예. 4월 1일날에 간지를 적어요. 그래서 유세차 이제 정묘삭 그 다음에 이제 4월 이제 4일 우리 어머님 제사가 4월 4일날 지내는데 5일날 간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일날 간지를 그게 신미 5일날이 신미였어요. 신미 효자 성기 감 소고구 현고 처사부군 신이 현비 유인 안동건시 신이 세서 천여 이래가지고 쭉 나와요. 세서 천여 현비 휴일부림 추원감시 불성영모 호천만거 근위 청작수수 공신전원 상향 이렇게 쭉 적어요. 내 이야기는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축을 적을 때 허경영 신인께서 이제 이병철 회장님 집에 제사 지낼 때 축도 쓰고 지방도 쓰고 그리고 이제 이병철 회장님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다 이제 해결을 다 하니까 얼마나 참 진짜 칭찬을 많이 했겠느냐고. 야, 이 참 진짜 허경영 군이 이렇게 했겠지. 이거 엄청나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다 보니까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박정희 대통령님 귀에도 들어갔단 말이야. 여기 들어가가지고 또 이병철 회장님께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 한단 말이야. 그 당시에도 야당이 셌거든.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하니까 강한 여당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도 강한 야당 지도자가 있다고. 김대중이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 시절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이제 미국에서는 미군을 철수한다 하고 닉슨 대통령 때니까. 그리고 여당 안에서도 이제 썩을 놈들이 많이 있잖아. 이후락이라든지 김형욱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이런 양아치 같은 놈들도 알면서도 쓸 수밖에 없다고 그냥.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밑에 이렇게 훌륭하시고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고 비상한 이런 허경영 군을 한번 소개를 해가지고 좀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옆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그렇잖아요. 뭐가 묘수가 안 풀릴 때 탁탁 이렇게
잘 해결해 주었으니까, 삼성의 문제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나 국정을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청구한 거잖아. 그 날짜가, 처음으로 만난 날짜가 1969년 10월 15일이라. 1969년 10월 15일.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허경영 신인에게서 이제 막 쫙 일사천리로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국내외 정세를 쫙 이야기하니까 막 박정희 대통령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나. 이래서 바로 이제 비밀 정책 보좌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그래 10년 동안 있은 거 아니에요. 모든 걸 거기서 아이디어를 제공 다 했다고. 새마을 운동, 반도체 사업, 또 이제 통신대학, 통신고등학교 통신대학, 그걸 비롯해서 100여 가지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써, 심지어는 그 날짜도, 대선 날짜도 다 정해줬어요. 풍수, 또 이제 뭐 사주, 관상, 뭐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 분이니까, 대선 날짜까지도 잘 잡아요. 그리고 이제 삼선 개헌할 때, 삼선 개헌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7대 대통령 선거라.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도 다 안내를 다 해주었다고. 그런 그것을 다 볼 때에 그게 분명히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로 있은 것이 분명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허군이라 불렀다 하더라고. 허군. 허군한테 이제 혁띠도 주고, 그 혁띠를 보여주잖아. 혁띠가 너덜너덜너덜 했다고. 그것을 수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휘봉 그것도 이제 주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렇게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을 했으니까, 이 썩을 놈의 이 대법, 그 당시에 그 지금 관련돼 있는 내가 판사 검사들 그거 뭐야 그거. 이거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고. 그 공직선거법 위반을 안 했는데 위반을 했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출마를 못한 거 아니냐고. 이야, 이거 진짜 이거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막 이렇게 늪으로 갔거든. 그래서 뭐 이번에 출마를 못했지. 못했는데 이 모든 것은 세계 황제로 이제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강정산 이야기, 강정산 오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심성이 원래 고와요. 남 잘되게 해주라는 거야. 그 사람, 우리 강정산을 한 믿어보겠다 이렇게 온 사람들이 뭐 하루 만에 가고 이틀 만에 가고 뭐 몇 달 만에 가고 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여러 수백 명을 봤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성금 내고 꾸준하게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다녀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성이 이렇게 보면은 남을 이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강정산의 가르침 자체가 남 잘되게 해주라는 거거든. 우리 일은 남 잘되게 해주는 일이고, 남 잘되고 그 남은 다음에 자기만 그것만 가져도 우리 일은 잘된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한테 척을 짓지 말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하고는 척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사람이 한만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억울한 일을 막 이렇게 당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는 척을 안 지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도인의 기본 도리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이제 그 강정산을 오랫동안 신앙했어요. 그거는 한 17년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바친 성금도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뭐 집이 안 팔리고 남아있는 것이 기적이야. 우리가 집에 제사를 안 지내고 이랬으면 집을 팔아도 100번 팔았을 거예요. 100번을. 근데 내는 이제 집에 종갓집이고 종손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에 제사가 많단 말이야. 고조 부모님, 정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 추석, 설날, 시사 이러면은 우리 집에 냉장고에 제사 지내면 항상 떡을 하거든요. 떡이 떨어지질 않아요. 떡이. 그렇게 그런데 그 집을 팔아버리면 내가 제사를 어디서 지내느냐고. 그리고 전셋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불안하잖아. 1년은 2년 만에 또 또 뭐 전세비를 올려주든지 또 이사를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거기 갈 수가 있나. 그래서 집을 붙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집을 판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 개벽돼 가지고 싸그리 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산산조각 나는 거 뻔히 난다고 하자고. 개벽이 나가지고. 그러면 뻔히 알면서 그런 집을 팔아서가 되겠느냐고. 하여튼 집만 안 팔았다 뿐이지 뭐 그렇게 강정산 믿는데 갖다 바친 사람들 많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강정산을 또 신앙을 할 때 보면은 치성이 있어요. 4대 치성이 있다고. 4대 치성이 있으면은 그게 언제냐 하면은 그 강정산 성인의 강정산 상제님의 태어난 날이 이제 9월 19일이라 그때는 반드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날짜가 음력으로 6월 24일 날 그걸 어천치성이라 그래요. 성탄치성, 태어난 날이 성탄치성, 돌아가신 날이 어천치성, 그리고 태모 고수부님이라고 있어요. 고팔레인데, 이 강정산에 이제 원래는 두 번째 부인이지. 그런데 이제 이분을 고수부님이라 그래요. 이분의 성탄절날, 그리고 이제 고수부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선화절이라 그래요. 선화절. 음력으로 10월 6일인가 그렇고, 성탄일은 3월 26일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동지치성이라고 아주 크게 지냅니다. 동짓날. 동짓날이 이제 설날이다 그래요. 그 강정산을 믿는 데서는. 동지가 일양 희생을 하는 날이니까 1년 중에서 그 동지치성을 엄청 잘 치러요. 그런 치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치성 가기 전에 이제 그 대전에 가지. 대전에 가서 이제 큰 치성을 드려요. 치성을 드릴 때는 조금 이렇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100일 정성수행에 들어가요. 100일 정성수행에 강정산 이제 상제님의 성탄치성에 내가 참석한다. 그러면 100일 전부터 이제 정성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안 해요. 그리고 술, 담배뿐만 아니라 이제 부부 간의 그 관계도 안 한다고.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남한테 이제 이렇게 뭐 말도 함부로 하지 안 하고, 부정타는 말도 안 하고, 그 좀 안 좋은 거는 보지도 안 하고, 말도 굉장히 조심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00일 하기는 조금 이렇게 힘든 경우가 있을 때는 49일을 해요. 49일. 49일 정성수행을 한다고. 77이 49일. 그 49일 동안 부부관계 안 하고, 술, 담배 안 먹고, 말 조심하고, 은행에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목욕 제기하고, 경건하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탄치성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21일. 그러면 못할 때는 49일은 힘들다 못하면은, 야, 어디 가서 술 한잔 마셔야 되겠다.
야, 그러면 이제 그 21일 정성 수행하고 21일도 안 된다 그러면 7일 정성 수행을 한다고. 일주일 동안 내가 좀 목욕 제기하고 이게 술 담배 안 먹고 말 조심하고 이렇게 한다고. 7일 최소한 7일 정성 수행을 하고 간다고. 가기 전에는 이제 이발하고 옷도 깨끗한 것을 입고, 그리고 이제 강정산 죽은 지가 언제고, 강정산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고 하는데 벌써 1909년에 죽었다고. 그럼 강정산은 죽고 없어. 없는데도 막 그것을 이제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 태어나신 탄광하신 날이라 이래가지고 그냥 정성수행에 들어가거든. 그런데 지금 허경영 신인님은 누구냐 말이야. 강정산은 내가 지금 벌써 생각할 때는 하면은 그 예수 밑에 그 세례 요한이 있었단 말이야. 세례 요한이 그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신들매도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못하는 핫바리단 말이야. 자기는 그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는, 그러니까 예수가 참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알려준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마찬가지로 강정산이 그렇단 말이야. 강정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신인님이 오신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이라고. 가이드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강정산이다만 나는 그렇게 분명히 알아요. 이것이 내 생각이고, 이 생각에 동조를 못하니까 지금 현재 그 강정산을 믿는 내하고 잘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허경영 신인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안 들어요. 아니, 내가 이제 카톡 같은 거 보내면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러거든. 근데 나는 보내고 싶지. 이 사람들이 그 기독교, 불교, 그리고 선천의 모든 가르침, 특히 강정산의 가르침, 주역의 가르침, 김일부 대성사, 최순 대신사, 그리고 강정산 가르침의 총 결론으로 오신 분이 허경영 신인님이니까 이번에 말씀을 좀 들으라라고 이제 내가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제 처음에는 내하고 아주 관계가 좋으니까 받아주다가 그 다음에는 그래요. 아주 딱 정색을 해요. 이제는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다 암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다 끊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뭐 카톡을 보내도 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내 걸 봤는지 안 봤는지 아예 안 봐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하고 지금 내하고 좀 연관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듣는 거야. 나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 그게 희한하더라고. 내가 이발 이야기하다가 그랬는데, 공짜 이발을 하다가 이야기했는데, 그래,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아련하러 가는데 100일 정성 수행은 못할지언정. 그러니까 그게 막 옷을 얇게 입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잠바 차림으로 와요. 잠바 차림으로. 남자, 우리 지금도 그래요. 지금 하늘군 가보면 뭐 잠바 차림으로 뭐 편안한 복장은 편안한 복장인데 그래가지고 안 되거든. 그게 그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슨 선천에 무슨 그 강정산을 열심히 믿었다거나, 물론 다 훌륭한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그것도 천천만천 구만천이거든. 안 그래요?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시는 분들도 청천만천 구만천이라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니거든. 똑같이 이제 그게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비행기 좌석이 아주 좋은 석이 있어요. 뭐 다리 쭉 뻗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데가 가는 사람도 있고, 옆에 타타타타타타 붙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타타타타타 붙어가 가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그 비행기 창문을 열면은 옆에 막 구름이 쫙, 하얀 구름이 쫙 깔려 있는 그런 좋은 경치를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프로펠러 바로 옆에 앉으면은 전혀 그런 경치도 못 보고 그런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도 청청만청 구만청이라고. 비행기를 타도 그렇다고.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저기 어디 서대신도 롯데캐슬 내가 한번 쭉 방문을 했는데, 그 캐슬, 롯데캐슬 그 아파트도 청청만청 구만청이야. 거기도 대형 평수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그마한 평수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 앞에 그 저기 뭐고 저기 프로지오 서대신동 그 프로지오 보면 17평짜리도 있고 큰 평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전망이 이렇게 딱 보면은 막 부산 앞바다가 환하게 보이고, 밤 되면은 막 부산시 경경이 막 번쩍번쩍하게 막 진짜 멋있어요. 부산의 그 야경이 엄청 멋있습니다. 아침에 막 그저 저기 막 그 아침에 해 뜨는 장면, 바다에서 해 뜨는 장면 보면은 완전 황홀하다고. 그리고 밤 되면은 그 달이 이제 그게 바다 위에 붕 떠가지고 있는 그 모습 다 보거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뭐고 저 부산시 야경 그 남포동 쪽으로 이래가지고 보면은 막 불빛이 휘황찬란하다고. 그것을 쫙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밑에 가려가지고 땅만 보는 거 벽만 보는 벽뷰라 그래. 그걸 그런 아파트도 있고 그래요. 똑같이 그 프로지오 아파트에 살아도 청청만청 구만청이라고. 다 그래요. 다 차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허경영 신임을 따르시는 분들도 다 레벨이 틀려. 레벨이 틀려. 어떤 분은 보니까 어제 요즘 허경영 신임님께서 이제 노래 잘 부르면, 어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 노래를 불러가지고 200만 부를 받았더라고. 최고 받았어. 200만 부. 200만 부 받고, 어떤 사람은 또 50만 부, 30만 부. 요즘은 뭐 레벨이 많이 올라줘요. 많이 줘요. 그런데 그 레벨해서 완전히 무한대 레벨까지 가가지고 전혀 레벨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또 있잖아. 그 최선우 지니님이라고. 그리고 그 뭐야 수녀님인데 그 수녀님 이름이 김지연인가? 김지연 그 대천사님, 뭐 최선우님도 대천사지만은 그 지니님들이 있다 그래요. 나는 그 지니님들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하고 레벨이 관계없어요. 레벨이 아니고 그럼 100만 부 뭐 아니라 1000만 부 아니라 수천 억조 만물을 줘도 이 사람들은 거기 졸업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은 뭐 몇천억만 부 받아가지고 입에 해 벌려가지고 입이 뭐 귀에까지 벌러져가지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야, 대단하다. 500억만 부, 뭐 1500억 뭐 1500억 무 레벨, 뭐 2500억 무 레벨 뭐 이런 게 있는데 웃기고 앉아있네. 뭐 그런 거 완전 초월해가지고 그걸 완전 졸업한 그런 진인들도 있고, 그 천청만청 구만청이에요. 그런데 허경영 신인님을 아레나로 가는데 그 잠바 차림으로 가면 야, 이거 정성이 그래서는 안 되지. 일주일 전부터 목욕 제기하고 열흘 전부터, 보통 한 21일 전부터는 정성 수행에 들어가야 돼요. 정성 수행에. 그러면 허경영 신인님이 이제 그 유튜브 강의도 이렇게 딱 듣고 말 조심하고 행동은 더 조심하고, 술 담배 이거 어디서 술 담배를 처마셔. 커피도 안 마신다 임마. 커피 사이다 콜라 커피는 또 많이 마시더라고. 그런데 그날만큼은 커피도 신인님을 따라야 되니까 커피도 끊고 말이지. 뭐 그런 정신 하에서 옷도 좀 깨끗한 거. 그 반스도 말이죠. 똥 묻은 반스 입고 가면 되겠느냐고. 반스도 그 똥 묻은 반스는 세탁기에 넣고 싹 돌리고 말이야. 깨끗한 걸 입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 이발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너프로 퍼졌는데, 우리 이발을
근데 허경영 신임을 만나러 가니까 지난달에 4월달에 뭐 한 달 됐지만은 뭐 공짜니까 그래 가서 이제 하니까 또 공짜더라고. 그렇게 이제 공짜로 했지 하고. 그래 한 달 또 지나니까 또 머리가 부스스 해가지고 어째 뭐 이왕 공짜인데 뭐 또 가자 이래가지고 가니까 뭐 언제든지 오라 이거지. 그러니까 뭐 공짜인데 미안한 마음이야 들리지만은 뭐 그 사람은 뭐 나름대로 해주니까. 그래 세 번째 이제 가니까 또 무료로 해줘요. 그런데 맞춰 놓으면서 내보고 물어요. 그래서 이발사가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랬고 하니까 얼마 줬습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얼마 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요금을 받는다 그러더라고. 아, 내가 이제 그때 꿈을 깼어요. 아, 이거는 3번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아, 이제 3번 무료로 했으니까 4번째 올 때는 이제 돈을 받는다 그러더라고. 아, 이제 그런 건 안 적어놨는데 일단은 뭐 무료로 커팅을 한다 해놨으니까 3번까지는 무료로 하는 데가 있대요.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허경영 시인님께서 이 시간에 한참 강의를 하고 있을 건데 조금 이따 다시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조희대라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 그래요. 오늘 뭐 내야 뭐 미국에 그 오죽이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미국에 사람 뭐 트럼프도 사람이잖아. 트럼프 밑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 사람 전체를 다 봐도 쓸만한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강정산이 한 말이라고. 천지의 홍은에 보답한 자가 없단 말이야. 그런 눈으로 보면은 조희대 같은 그런 인간을 나는 그 먼지로 봐요. 자기는 자기 딴에는 와 내가 뭐 경주에서 말이지 뭐 공부 잘해가지고 뭐 경북대학교 나왔더라고. 조희대가 내보다 한 살 적더라고. 1957년생 내보다 한 살 그 사람 닭띠더라고. 정유생인데 뭐 경북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뭐 21살에 사법고시 합격 이래가지고 말이지. 와, 뭐 이래가지고 대법관하고 대법원장 돼가지고 딴 사람 보면 뭐 출세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내가 보면은 그런 애들 뭐 중도를 아느냐고. 중도를 경성을 했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조희대라는 그런 이름도 희대 하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요즘 들어와가지고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많이 알아요. 지규현이라고 또 희한한 요리 이런 것도 판사놈이 있어. 이거 지규현이 뭐 조희대 이런 사람들을 내가 또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래 이거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갑다. 뭐 세인부지 한심사니까 말세 성제 시부지 세인부지 한심사 이래 있잖아. 그러면 말세의 성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지 모르니까 한심하다 말이야. 그럼 세상 사람들은 결국 뭐냐? 한심한 인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조희대도 한심한 인간이라고. 그래 한심한 인간 중에 그런 하나의 인간이잖아. 그래서 뭐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대법원장이 누가 되든지 대법관이 누구든지 전부 다 한심한 인간들이니까 쓰레기들이니까 별로 뭐 신경을 안 쓰지. 그런데 여가 그 조희대라는 인간이 말이야. 가만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 자식이 5월 1일 날이 아니야. 지난주 그 목요일 날. 이 자식 행위가 또 보니까 희한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그 애가 조희대하고 그 대법관 그 서울대 법대 출신들 10명, 오경미하고 이형구 빼고 말이죠. 12사람 중에서 오경미하고 이형구 빼고 나머지 조희대 외 9명. 이놈들이 이 희한한 결정을 했거든.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것을
사람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은 무슨 사람을 이렇게 막 주먹으로 막 두드려 패가지고 막 이빨을 때리 뿌리다거나 막 이렇게 막 코뼈를 내려앉혔다거나 이런 폭력범을 한 것도 아니고 주가를 이렇게 막 조작을 해가지고 남의 눈에 주가 조작은 살인 행위보다 더 무섭단 말이야. 살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거든.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런데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한다고. 맨정신에, 맑은 정신에 딴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돈을 빼먹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재질이 살인보다